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강은요, 고조선 그리고 초기의 여러 국가들이 소개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 쉽게 우리 테마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친해져 보자. 자, 두 번째 테마 주제는 꽃입니다. 꽃처럼 아름답죠. 자, 뭐가 아름다울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나라,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네요. 자, 한국,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훈민정음, 한글이죠. 우리만의 문자 체계. 참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 그리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자. 그래요. 한글이란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있나요? K-팝, K-푸드. 야, 이런 것들 지금 막 대한민국 열풍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바야흐로 지금은 아마도 우리 민족의 전성기, 문화적인 전성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문화 여러 가지에 K푸드 삼겹살도 먹고 무슨 매운 거 먹고 또 연예인들의 열광하고 이런 한류 열풍 있죠. 자, 우리의 아름다운 또 다른 문화유산이구나. 우리의 이름은 뭔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 자, 바로 우리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대한민국인데요? 그래, 그게 뭐?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이 한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 우리는 한민족의 국가, 국민국가, 한민족의 국가. 여기서 한이라는 글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나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는 우리를답게 만든 그 시작점, 물론 고조선부터 시작이긴 한데 여러 국가들, 그 중에 이런 국가도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삼국통일을 삼한통일이다 이렇게 불렀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삼한일통이다. 예, 그래서 이 한자가 바로 이제 우리를 지칭하는 또 다른 글자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도 불러주자. 대한민국. 그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의미이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점의 하나.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처음 국가로 얘기하는 것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자,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출현하게 된 시기는 앞서 여러분이 봤었던 청동기 시대쯤이에요.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주변을 정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시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변을 확대하고 이제 확대된 이러한 집단이 여러 가지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이런 거를 우리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고조선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긴요? 단군 왕검,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우셨죠.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단군이 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죠.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하늘에 말이에요. 세상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환인, 그리고 아들 환웅이 있었어요.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가고 싶은 거야. 저기 보니까 아빠 괜찮아요. 저 내려갈게요. 그래, 그러면은 너,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신들과 함께 내려가가지고 쭉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일대 근처에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죠.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것들, 그래, 너희들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고 버티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호랑이는 고기가 고파가지고 이제 가버렸어요. 곰이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옥녀로 뿅. 만들고 보니 이뻤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단군 왕검. 이 단군 왕검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단군 신화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런저런 기록물에 나와 있어요. 예. 이런저런 기록물들, 뭐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기록물이긴 한데 거기에 예전에 고조선에 이런 것들,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이 고조선의 건국은 진짜 뭐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가지고 막 곰이 막 변해가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고지고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씩 볼게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자, 이게 결론이었었어요. 단군 왕검, 단군의 의미와 왕검의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 지배자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고조선은 거기에 우두머리가 하늘의 제사도 지내면서 종교의식을 같이 주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제정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지 않았어요. 풍백, 우사, 운사. 바람과 비와 구름의 신, 다 농경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지배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는 세상 만물의 농경을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집단이야. 너희들 우리를 잘 받들어 모시거라. 농경 기반 사회고 이를 우리는 주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곰을 웅녀로 바꿨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집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족과 곰,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곰 부족과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합해서 고조선 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특정 동물을 이제 상징으로,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테미즘. 그리고 고조선을 건국한 집단은 우리의 조상은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야, 우리의 조상은 환인, 환웅 이쪽이야. 우리가 말이야. 하늘에게 선택받은, 너희들은 선택받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MSG 막 치는 겁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지배자가 등장하면은 이 지배자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말이야, 너희들 우리를 받들어 모셔야 돼. 우리 지시에 잘 따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군 신화였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조선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요 세 가지예요. 자,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들 앞서 봤었던 요렇게 생겨먹은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청동검이다. 이거는 청동기 유물로 봤었거든요. 미송리식 토기도 있었어요. 청동기 토기 중에 뭐 송국리 토기, 민문이 토기, 그리고 미송식 토기. 자, 미송식 토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청동시대인데 바닥이 평평하고 여기 뭐 손잡이 같은 것도 있네요.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거든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지역이 보니까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자,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은 한 요쯤인데 여기 좀 위쪽이네요. 북한 쪽이랑 그다음에 이게 중국 만주 쪽. 예, 여기 좀 걸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령 지방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신 거 남한 쪽은 아니었나 보다. 요쪽 어딘가쯤이에요. 이렇게 걸쳐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활동은 지금보다는 약간 좀 북쪽이었다가 점차 이제 남하하면서 한반도에 좀 더 넓게 퍼지게 되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나오는 것이 비파형 동검 미송식 토기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조선이란 국가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여차저차 겪었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이 고조선이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이제 쭉 발전을 어찌저찌 이렇게 쭉 하다가 이 기록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 고조선이 세력이 조금씩 커지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이런 국가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고조선 옆에 있었던, 자, 지도 잠깐 보자면은 고조선 요 중국 쪽 옆에 쪽에 있었던 국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 연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원래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막 티격태격 많이 싸워야. 그렇잖아.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강성했대요. 대립을 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연나라의 침입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 원래 고조선이 이쪽 일대 중심이었었다가 연나라가 침입하니까 이제 중심 지역이 조금 이동하기도 해요. 아무튼 중국과 요렇게 저렇게 대립을 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다? 연이라는 국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 뭔가 좀 대립하면서 세력은 키웠는데 이렇게 밀렸었던 적이 있었구나.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고조선에 부왕이라는, 준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왕들이 등장해요.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집단이 고조선에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빠와 아들, 왕위를 물려줬나 보다. 왕위를 물려줄 만큼 왕권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왕 이하에 관직들이 있어요.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이게 뭐야? 직책이에요. 왕 이하의 관직 체계, 뭐 공무원 직책들 이런 것들을 갖춘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고조선은 왕을 물려줄 만큼 시스템이 나름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체계적인 관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스템이 나름 잘 정비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네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고조선과 관련한 이런 관직들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그리고 연나라와 대립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고조선 역사가 갑자기 펴 바뀝니다. 이 사람이야.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쪽에서 이주해요. 근데 이 위만이 혼자서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위만을 따르는 무리가 되게 많았어요. 위만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세력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이 당시 좀 혼란기였었는데 고조선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당시 왕이 이제 준왕이라는 왕인데 아까 봤었던 이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 고조선에 충성하면서 잘 살게요. 우리 무리들 좀 받아주세요. 준왕이 딱 계산한 거야. 얘네 보니까 좀 똘똘한데. 그래, 땅을 떼어줄 테니까 거기서 잘 살아.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 위만이 세력이 막 컸나 봐요. 생각보다. 위만 딱 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뭐 고조선 왕 내가 톡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한국사 최초의 쿠데타가 벌어져요. 위만이 결국에는 당시 고조선 수도 왕검성이란 곳인데 여기를 침입해서 왕을 쫓아냅니다. 준왕을 쫓아내요. 쿠데타가 벌어졌어.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시기를 따로 위만조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중국에서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됐네. 그럼 봐봐. 우린 중국이 됐나? 아니다. 위만이 올 때 관련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다. 오랑캐 복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흰 옷과 상투, 오랑캐. 이거는 중국 애들이 쓴 건데 중국 애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거야. 뭐 자기네들 아니면 다 오랑캐야. 상투 우리 같은 머리 스타일. 위만이 귀화한 거예요. 네. 우리 쪽으로 귀화한 거야. 그지? 이렇게 됐다 이거지. 아니 만약에 이것도 그럼 귀화해도 중국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뭐 아버지 케냐 출신이야. 그럼 미국이 케냐의 식민지가 된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만의 이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구나. 고조선의 모습이 좀 바뀐 거예요. 중국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말이에요. 이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의 힘이 더 세져요. 왜냐?
굉장히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발달된 철기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에도 이전에 철기 문화를 철기 도구를 쓰긴 했었는데 이제 뭐냐?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조선이 위만조선 이후에 더 세력이 커지는 거야. 즉, 첨단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발달된 문물 세력들이 고조선의 집권자가 된 거야. 그럼 고조선의 힘이 세졌어요? 약해졌어요? 세졌다. 고조선의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렇게 세지면서 영토를 점점점 늘려갑니다. 진번 임둔이라는 곳이 한반도 쪽 어느 쪽에 있는 곳인데 이름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는 위만이 집권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진다. 그랬더니 주변과 충돌하게 될 거예요. 당시 중국은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 바로 한이라는 국가가 등장해. 근데 이 한이라는 한나라 이 국가는 앞서 봤던 연나라보다 세력이 훨씬 커요. 되게 센 나라야. 중국 대륙을 통일한 국가예요. 앞에 연나라는 중국의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졌는데 더 센 애가 옆에 있어. 근데 고조선은 그래, 우리 어느 정도 영토도 확대하고 막 좀 문화도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무역을 취하냐?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교역하는 거를 중간에 방해를 할 거야. 야, 우리한테 돈 내. 중간에 이익을 우리가 차지한다? 조금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우리한테 통행료 내. 우리를 거쳐서 무역을 해. 중간을 직접 교역을 차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힘 세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익을 취하자라고 고조선이 판단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이것 봐라, 고조선. 얘네들 좀 까부네? 고조선도, 우리 이렇게 좀 힘 좀 세거든? 충돌하는 거예요. 예.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요. 뾰병. 자, 그래서 지금 중개무역으로, 이렇게 지금 중간을 거치도록 하는 이런 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니까 한나라와 군사적인 충돌이 이어지겠다. 한나라 무제라는 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 위만의 손자인데 우거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공격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고조선과 한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가 뿅뿅뿅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 전투에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한나라에 패배하게 돼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고조선은 이제 멸망하고 우리는 당분간 상당수 영역이 중국 한나라의 식민 지배 상태 비슷하게 전개될 거예요.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 사군현, 이거를 한나라가 설치한 사군현이다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도 해요. 한나라가 4개의 행정단위 군현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라고 있어요. 이건 뒤에 삼국시대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멸망해서 고조선은 식민 지배를 당했구나. 아, 안타깝다. 최초의 국가였는데 이렇게 끝났다 이거야. 그럼 고조선은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엔 어떨까? 제도를 좀 볼게요.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기록에 따르면 8개 법이 있대요. 예. 8개 법이 있대. 요거를 법금 8조 또는 8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개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3개만 써놨어. 아, 이게 뭐야? 차라리 공부하기 잘 되는 건지. 이걸 8조법이에요. 근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조선에서는 살인을 저지르면 이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합니다. 살인죄 규정이 있어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하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상해를 입혔어요. 또는 폭행을 저질렀어. 그러면 공물로 배상해야 돼. 공물로 배상한다. 네 재산, 내 재산 이런 게 있다라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막 훔쳤어. 남의 물건을 막 훔쳤어. 그럼 걔 잡아다가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노비로 삼아요. 또는 50만 전을 내야 돼. 뭘 얘기하냐? 형벌이 있는데 노비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화폐도 썼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규정이에요. 고조선에 뭐가 있다? 8조법이 있대. 3조법 아닙니까? 아니, 세 가지만 써놨잖아. 나머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고조선에 원래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아까 멸망했죠. 누가 멸망시켰어요? 한나라가. 한나라가 멸망시켰죠.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됐다며. 자,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너희들 우리가 지배한다. 야, 8조법 8개밖에 없어? 아니, 더 많이 만들 거야. 이것도 어기면 처벌, 저것도 어기면 처벌, 저것도 어기면 처벌 해가지고 60여 개로 늘릴 겁니다. 이게 한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사군, 한군현, 4개의 군현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고조선에 벌어진 변화. 이거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구나. 그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멸망했구나.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일제 지배 식민지처럼 마찬가지의 모습이 이 땅에도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조선이 멸망하는 즈음에 고조선은 요쪽 요렇게 좀 북쪽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즈음에 새로운 국가들이 출현하게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이건 뭐야? 마한, 진한, 변한. 여기를 삼한이라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 한자에서 여기서 온 거예요, 사실. 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한번 볼게요. 국가라는 거는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 지배자가 막 세력을 늘리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기 지배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력을 막 늘립니다. 자, 여기 국가라고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 지배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군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국가는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군장 국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막 적들이 침입을 막 하면서 전쟁도 막 나오잖아요. 야,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있는데 얘네들 군장들이 불안한 거야.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야, 그런 말이야. 우리 힘을 합치자. 응? 힘을 합쳐서 각자의 영역은 우리끼리 알아서 통치하는데 전쟁 나면 우리 같이 연합군 같은 거 만들자. 이런 거를 연맹체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맹체 국가가 덩어리가 좀 더 크죠. 그 연맹체 국가가 부여와 고구려 이 두 국가가 그렇게 발전해요. 나머지는 군장 국가를 중심으로 일단 발전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게 부여라는 국가입니다. 위치는 우리 한반도, 여기 지금 남북한 이렇게 있죠. 그 위에 북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요. 거기에 부여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응애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들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는요, 만주 쪽, 한반도 북쪽은 만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에서 이제 평야지대 같은 데에서 국가가 출현하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국가는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체 국가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각각의 부족들, 군장들이 다스리는 독자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 군장 지배자 우두머리를 표현을 바꿔볼게요. 군장을 이렇게 바꿔보자. 가 또는 대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사투리 같기도 하고. 가들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 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름이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부족장들이 있고 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면서 왕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맹체 국가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더라 라는 게 부여의 모습인데요. 근데 말이에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말맞자거든요. 말, 소, 돼지, 개. 뭐야 이거 다 가축이거든? 여기는 되게 가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목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말부족장님, 소부족장님, 돼지부족장님, 개부족장님 뭐 이런 거야. 예, 요게 이제 당시 부여의 모습이고요. 이들이 별도로 다스리는 독자 영역이 있어요. 원래 이제 각각의 그 부족이었었잖아요. 그 영역을 우리는 사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각각의 영역, 그 다음에 왕 영역 있겠지. 그래서 뭐 5개 부족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운영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 시대 때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답은 빠밤 그렇지 않다. 왜? 요 그림을 다시 보세요. 얘가 왕을 해. 예를 들어서 얘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얘가 왕을 하면은 야 내가 니네들 통치 다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뭐야 쥐가 뭔데? 뭐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원래 따로따로 룰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탈퇴할 수도 있지. 아니면 힘을 합쳐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죠. 야 너는 왜 맘대로 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각자 다스리기로 했잖아. 그래. 처음의 모습은 왕의 힘이 약한 거예요. 왕은 문제 생기면은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해. 부족장들이 찾아가는 거야. 마가우가 저가구가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요. 왕은 뭐 하신 겁니까? 아유, 그게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쫓아내라. 안 되겠다. 죽여라. 이렇게 왕의 힘은 약했던 시기예요. 처음에는. 자, 그 외에 다른 모습을 볼게요.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었던 그래 가축이 중요하구나. 농경은 뭐 당연히 쭉 이어지고 있겠죠. 풍속과 문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국가들은 제천 행사 기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천 행사라는 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고조선이든 다 하는 거야. 예전에는 뭐 내가 이 지역의 지배자야. 그러면은 얘들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나한테 잘 보이면 돼. 내가 하늘에게 전달하겠다. 왜냐? 나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이러면서 막 행사하고 축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쏘는 거야. 얘들아 맛있는 거 먹자. 술 파티 하자. 잔치하자. 죄인들도 풀어주고. 이런 게 제천 행사입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이야. 이게 제천 행사가 좀 쉽게 이해하면은 회식 같은 거거든요. 야,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회식합니다. 근데 회식을 언제 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또는 시험이 끝났을 때 한참 뭐 해야 되는데 회식하면 잠도 못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 이 제천 행사 축제 같은 거는 수합철에 해요. 먹을 게 좀 풍족할 때. 그지? 그럼 보통 10월 달에 하거든요, 가을에. 부여는 근데 12월이야. 왜냐? 농경을 해도 생산활동이 안 끝나. 목축도 중요하거든요. 가축을 기르는데, 없으면 사냥터 가야 돼요. 12월쯤 되고 겨울 되면 애들이 이제 눈밭이 없어. 12월이면은 대충 퉁치자. 끝났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냥하는 수렵사의 전통이 있어서 12월에 하기도 합니다. 부여만 12월이에요. 나머지는 보통 10월 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습들. 임금이 죽으면 같이 묻기도 해요. 순장. 그 다음에 왕의 권한이 약하니까 왕이 마음대로 얘들아 전쟁해라 쳐들어가라 싫은데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군장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점을 쳐요. 야, 소 잡아가지고 발굽이 이렇게 딱 오므러져 있으면은 전염병 없는 거잖아. 발굽이 이렇게 쭉 펴져 있으면은 이건 전염병 있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소를 제사 지내는 우제전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의 혼인풍속에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님이 막 울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옆에서 동생이 와. 형의 동생이. 형수님. 왜 그러세요, 도련님? 이제부터 제 여자입니다. 네? 형이 사망하면은 형수를 취하는 방식의 풍습이 부여와 고구려에 있어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부여 고구려 쪽은 이제 그 만주 쪽이죠. 그럼 더 넘어가면은 막 이동하는 막 유목민족들이 있거든요. 형이 죽어서 형수가 형의 재산 갖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혼인으로 묶어두는 이런 풍습이기도 해요.
부여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도둑질하면 12배를 물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랑도 같아요. 가만히 있자. 부여가 고구려랑 뭔가 겹치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런가? 그래요. 형사취수제, 일책시비법, 그 다음에 연맹체국가 다 고구려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라는 국가를 보도록 하자. 자, 부여와 고구려가 뭔가 유사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구려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부여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이 고구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가 만들게 되냐? 바로 주몽이 만들게 돼요. 주몽이 근데 부여 사람이었었어요. 부여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신비로운 탄생 스토리가 있어요. 주몽의 어머니가 알을 낳은 거예요. 예. 야, 이거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알을 깨고 뿅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장성해가지고 활도 잘 쓰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이러다가 이제 부여의 지배층들한테 견제받고 힘들어지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몽은 자식과 부인을 남겨두고 떠나기로 합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부여의 추격군이 주몽을 죽여라. 강이 있는데 건널 수가 없다. 도와주세요. 거북이가 다리를 막 만들어.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부여에서 남하하여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여인을 만나요. 예. 두 집 살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고구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구려라는 국가는 부여에서 내려왔구나. 이 부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 여기도 가들이 있어요. 대가.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지고 각각의 자신들의 관리를 거느리기도 한다. 이거는 부여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한은 약하다 그랬죠. 그래, 부여랑 똑같아요. 고구려도 처음에는 왕의 권한이 약해요. 물론 점점 커지긴 할 거야. 근데 커지기 전 얘기예요. 자, 왕이 얘들아 전쟁이다 그러면은 싫은데요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거쳐요. 이렇게 군장들,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렇죠? 자, 근데 부여랑 고구려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부여는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식량도 있고 목축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늘려나가거든요. 그런데 고구려 주몽이 처음에 터전을 잡았었던 졸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산이 많아요. 산악지대가 많아. 농사짓기에 불리한 경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떡해? 배고파 얘들은 맨날. 방법은 죽던지 쳐들어가서 뺐던지. 뺐습니다. 약탈을 통해서 주변 지역을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용맹하고, 그죠? 말을 타면서 정복하고, 그게 원래 배고파서요. 주변 지역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게 고구려의 전통이에요. 왜? 처음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약탈한 것들 또는 가정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부경이라는 창고를 운영을 한다. 예, 이게 고구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구려 제천행사 있어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제천행사,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려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동굴에서 조상신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동굴 구멍을 혈이라고도 하거든요. 국동대혈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두면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거에 조금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고구려 어떻게 혼인을 하는지 형사취수제도 비슷하게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구려에서는. 자, 고구려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저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 마음에 들면은 너 여기 짐 저기 별채에다가 풀어. 그 작은 별채를 서옥 또는 소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따님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신부 쪽에다가 일을 막 해줘요. 그리고 됐다 싶으면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서옥제라고 해요. 서옥에다가 이제 짐 풀고서 여기서 결혼 생활하고 나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종의 사위를 데려와서 다시 나가는 제도죠. 이거 뭐 대릴사위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구려의 풍습이에요. 일책십이법. 부여랑 비슷했었던 게 있었네요. 자, 다른 국가들을 볼게요. 요 두 국가를 볼게요. 옥저와 동해. 고구려랑 좀 가까운 듯 조금 떨어진 듯. 자, 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와 달리 여기는 조금 평야 쪽이에요. 근데 고구려는 부여는 중국에서 문물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선진 문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여긴 좀 막혀 있어. 여기 개마고 원지대야.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비해서 먹을 것은 풍족한데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결론만 먼저 드리면은 이 두 국가는 고구려한테 자꾸 약탈당하는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자. 선진 문화 수용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왜? 막 산악지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국가들은 연맹체 국가로 성장하진 못해요. 그래서 군장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그 군장을 지칭하는 단어가 후,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이런 명칭이 군장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옥저에서는 군장을 이런 말로 부르는구나. 그지? 근데 뭐야, 고구려 아빠 열심히 뭐 만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맛있는 거 이제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만들어서 생활하자 그러면은 이제 말 타고 막 온 거야. 얘들아 담아라. 누구시죠? 잊어먹었어? 나 고구려야. 약탈하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에 약탈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게 옥저와 동계라고 불리는 국가들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 주로 평야 및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먹을 것들이 조금 고구려에 비해서는 좀 풍족했다 하지만 약탈당했구나. 자, 이 지역의 풍속과 문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옥저는요, 결혼하려면 일단 부모끼리 약속을 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 신부를 신랑 쪽에 보내요. 어린애가 온 거야. 그래서 뭐 하냐? 남자 쪽에서 키워줘요. 남자 쪽에서 키워줘. 이쪽이 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력이 좀 풍족한가 봐, 보통. 키워준 다음에 나중에 다 컸다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뭐냐? 다시 돌아가. 며느리 다시 와라. 그러면은 이제 재산을 줘야 돼요. 이거를 며느리 제다라고 해요. 민자는 없다 또는 어리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며느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약탈 당하니까 여자 뺏기면 어떻게 남자 쪽에서 보호해주고 양육비 대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이 옥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요, 제사를 지내는데, 장례를 치는데, 사람이 죽으면 보통 어떻게 해? 뭐 문화마다 다르긴 하지만 땅에 묻잖아요. 근데 이 옥저는 땅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 나중에 살이 썩어가지고 뼈를 추려요. 가족들의 뼈들을 모읍니다. 이런 제도를 가족 공동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뼈를 취하죠. 해골할 때 골자예요. 골장제. 예. 뼈를 취해서 묻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게 옥저의 풍습입니다. 이번엔 동해를 한번 볼게요. 동해도 나름대로 경제생활이 고구려에 비해서 풍족한데 여기는 또 기술도 발전했어. 나름대로 여긴 좀 발전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자, 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솜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단궁, 활을 잘 만들었대. 짧은 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특산물들도 있어요. 여기는 조그만 말, 과하마라고도 불리는 조그만 말을 이렇게 한자로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다표범 가죽, 반어피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됐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동예의 특산물인데 열심히 생산하면 뭐해? 고구려 와가지고 야 담어. 예. 옥저 동해 이런 지역이라 그랬죠. 자,
동해도 제천 행사 기록이 있습니다. 옥저는 제천 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어요. 동해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른 거야.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자, 이 동해는 캐릭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 동해라고 불리는 지역은 좀 폐쇄적인 이런 문화가 있어.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은 다 구분되지. 동해 내에서도 우리 마을, 저 마을, 부족 마을, 저 부족 다 구분되지. 우리는 폐쇄적으로 살 거야. 근데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다 핏줄이야. 안 되겠다. 이런 근친이거든요. 주변 옆집에 결혼하려고 봤더니 보니까 한 2대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혼인을 할 때는 부족 밖의 사람과 혼인해. 근친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폐쇄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을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침범하면 안 돼. 약간 그 MBTI I 느낌이야. 이불 밖은 위험해. 약간 이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은 서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책화라고 합니다. 화를 무는 거예요. 침범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런 모습이 동예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세 개의 영역, 그리고 이런 집단으로 구분되고 요거를 한데 묶어서 삼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지금 한반도 남부, 남한 쪽에 주로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자, 이 삼한은 고조선이 앞서 멸망하면서 한반도 남쪽으로 막 이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이게 확대가 되는데, 이 안에 조그만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한이 한 나라가 아니고 요 안에 수십 개 국가, 여기에 한 12개 정도 막 국가들이 막 있어요, 각각. 이 조그만 동네 국가들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세요.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한 국가고 삼한 전체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국가들은 다 연합체를 만들진 못하고 군장 국가들로 남아 있어요. 군장 국가들 중에 이 국가가 제일 셌던 거예요. 그 군장을 뭐라고 하냐? 앞서 옥저, 동해랑 이름이 달라요. 자, 옥저와 동해는 읍군, 삼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기는 이름만 바꾼 거야. 어떻게 다르냐? 신지, 읍차 이렇게 군장을 부릅니다. 그래, 똑같은데 부르는 명칭만 다른 거예요. 근데 아예 다른 게 있어요. 이 삼한은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인을 체포해야지. 죄인을 체포해라. 정치 지배자가 체포하려고 그래. 근데 얘가 도망가. 어디로 가냐? 소도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저기는 내가 통치를 못하는데, 한 나라 지역인데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소도라는 곳이에요. 이 소도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만. 정치 지배자와 즉 얘네들 제사장 즉 종교 지배자 다르네?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재정 일치가 아닌 거예요. 삼한은 뭔가 좀 특이한 사례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대개는 재정 일치인데 앞에 단군안검에서도 봤잖아요. 삼한은 좀 특이한 게 나왔구나. 자, 삼한은 한반도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주로 많이 발달해요. 벼농사가 발달하려면 좀 따뜻한 기후,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와야 되거든요. 주로 한반도 남부 쪽이다. 그리고 삼한 중에서 변한 지역은요, 철이 많이 생산되는 당시 산지였었어. 그래서 주변에 수출도 많이 했었던 곳. 삼한도 제철 행사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 한 번, 그 다음에 수확할 때 한 번, 5월과 10월에 수린날과 계절제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왜 2개나 있습니까? 왜? 여긴 벼농사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며. 그러니까 제철 행사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진한과 변한은 일본 쪽이랑 좀 가깝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경상도 일대예요. 근데 섬나라 애들이 뭘 보통 좋아하면 해양 문화권 애들이 문신 같은 걸 좀 좋아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문신을 새기는 이런 풍습이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전체 사만에 뭐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마한 같은 경우는요, 지하에다가 약간 벙커처럼 만들고 초가지붕 올리는 이런 형태의 주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우리가 토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하 벙커처럼 생겼네. 여기다가 이제 지붕 만들고 살겠죠? 예, 이게 사만에서 나오는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자, 외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죠. 그지?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예, 이게 부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소옥제,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네요.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묻은 다음에 뼈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묘. 그래. 가족들이 죽어가지고 고아가 됐나 봐. 이러면 왠지 안 까먹을 것 같죠? 동예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책화라는 풍습, 이런 것들이 있었지. 몇 가지는 외울 수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은 굳이 활용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우리 한민족의 국가의 시작 부분이에요. 고조선 있었고, 고조선은 위만조선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멸망 이후에 한나라 지배를 받았구나.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국가들의 모습을 구분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라는 국가,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국가와 관련한 8문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나라 어떤 나라일까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이 단서로 다 숨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곳 강화 참성단 요 사실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는데요. 단군 왕검이라는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군 왕검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제단이구나. 그래요. 그리고 개천절이라는 것도 역시 단군 왕검과 관련한 이런 국가가 처음 생겨서 새로운 하늘이 열렸구나 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단군 왕검이었었구나. 그래서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지요. 우리가 배운 다른 국가들이 오답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자, 이런 국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1번에 보니까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어느 국가죠? 부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들이라고 하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그리고 왕을 비롯한 이런 연맹 왕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부여였습니다. 이번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자, 고구려죠? 제천 행사는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영고였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무천이었었네요. 사만은 5월, 10월에 각각 수린날과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했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민며느리제를 아셔야 되겠네요. 옥저의 이런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어린 며느리를 들여서 키워주고 나중에 이제 매매혼을 통해서 혼인을 완성하는 이런 옥저의 혼인 풍습이었네요. 4번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자, 그래서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은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이러한 제도, 동해에서 존재한 운영됐었던 풍습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답은 5번이겠네요. 5번에 보니까요.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네. 그러니까 왕 이하에 이런 관직들이 존재했다.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두었었던 관직, 그리고 역사 변천과 관련한 위만집권 이전지 이후와 이지와 관련한 내용들도 고조선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지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인가 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자, 한무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이 나라, 그 나라가 아까 봤던 그 나라네요. 왜요? 자, 일단 정치해 보니까요.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래, 좀 아까 봤었던 문제의 정답이었었지요. 자, 그리고 중개무역을 하였다. 당시 고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구나. 그리고 한반도에 진 이런 국가가 있었는데 고조선이 요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개무역을 했었다. 위만집권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나라와 대립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법금 8조가 있었다. 8조법이다 또는 법금 8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그리고 남을 다치게 했을 때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했을 때에는 바로 이제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은 60만 전을 낸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게 고조선의 8조법이었었네요. 한나라와 싸웠었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마찬가지로 고조선이었습니다. 보기를 보자. 1번에 임신서기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임신서기석은 아직 안 배웠어요. 제 이름이랑 비슷한데, 제가 옛날에 한번 한국사의 임신서기석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했었던 얘기거든요. 임신서기석은 신라에서 나와요. 신라에서 신라의 화랑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자. 그래요. 한국사의 임신서기석 저와 같이 열심히 한국사 공부해 보실래요? 뭐 이런 의미였었는데, 어쨌든 이는 신라에서 문화편에서 등장합니다. 이번에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한다. 삼국시대에 요거 백제에서 나올 겁니다. 뭐 공부하신 분이야 그 칠지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초고왕 시기 때 일본에게 전해준 칼로 알려진 게 바로 칠지도, 백제에서 등장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수도 왕검성의 위치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다. 왕검성이 고조선의 도읍지로도 알려져 있고요. 여기는 북한 평양 쪽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고조선이 멸망할 때 수도 왕검성이 한나라에게 함락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고조선이구나. 그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 파악하는구나. 4번에 10월에 지냈던 제천 행사인 동맹을 살펴본다. 동맹 아까 봤네요. 제천 행사. 바로 고구려의 제천 행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앞서 문제에서 봤습니다. 5번에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화백회의에 대해서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라고도 알려져 있고 뒤에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입니다. 자,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이에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자,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진승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서 천하가 혼란해졌대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중국 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른다 하더라도 넘어가자. 연제조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준왕에게 망명해 왔다. 준왕.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들을 서쪽 지역에 거주하게 하였다. 고조선의 준왕에게 누가 망명하기도 하느냐? 위만이 망명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후에는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에 보니까요,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왕검성에 이르러 포위하였다. 왕검성은 고조선의 도읍지다라고도 앞서 봤었는데, 그리고 끝에 보니까 우거왕이 끝까지 성을 굳게 지키니 수개월이 지나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함락이 되고 죽을 거거든요. 예. 자,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고 고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위만이 집권하고 고조선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구나.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을까?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자,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해서는요, 위만이 집권하기 전의 일인지 이후의 일인지 요거를 구분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위만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했었고, 이후에 위만이 집권해서 준왕이 쫓겨나고, 그리고 한나라와 대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전쟁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패배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다라고 하면은 위만이 집권하고 이후에 고조선이 위만 집권으로 인해 변화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자, 1번에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가 직후에 위만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위만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중개무역을 통해 번성하다가 한나라와 대립하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구나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겠지요. 자,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신라 지증왕 시기 때 요 얘기가 나올 거예요. 3번에 온조가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다. 요거는 백제가 처음에 건국한 모습이에요. 4번에 관구검이 환도성을 침략하여 함락하였다. 자, 요거는 고구려 동천왕 시기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번에 미천왕이 서한평 공격해서 영토를 넓혔다. 고구려 미천왕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거는 전부 다 고조선 멸망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본격 대립하고 이제 발전해 나가는 시기, 그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4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가. 손자와 대화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래요. 할아버지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왕.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경수비를 맡았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준왕은 쫓겨나가네요.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 왕은 위만이겠죠. 또 무슨 일 하셨어요? 왕건성을 중심으로 기반을 정비하고 백성을 받아들여 나라의 내실을 다졌다. 또 읍지네요. 왕검성은요. 그리고 위만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뭐긴요.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고조선은 크게 번성하였다 하다가 한나라와 대립했다라는 게 우리가 배웠었던 이야기의 흐름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고조선이 세력을 확장하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다 라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답부터 먼저 볼게요. 4번에 보시면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진번과 임둔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고조선이 영역을 확장시켰었던 곳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영토를 확대하였다. 요거를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위만 집권 이후에 고조선이 팽창했구나. 그러다가 한나라가 충돌했구나. 여러분 나중에 한나라에게 고조선이 지배를 정복당하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잖아요. 한사군이 4개의 군현이거든요. 그 4개의 낭랑을 비롯한 진번, 임둔, 현도, 이런 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소개되는 내용인데, 아무튼 요거는 멸망하기 전에 고조선 영역으로 포함을 시켰다가 나중에 한나라에게 뺏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직 번성할 때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1번 보겠습니다. 율령반포 체제정비다. 율령반포 얘기는 요거는 삼국시대 때 나올 거예요.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고구려 율령반포는 소수림왕이라는 왕 때 나올 겁니다. 백제는
고이왕이라는 왕 때 나올 것이고요. 신라는 버풍왕이라는 왕 때 율령반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신라, 요거는 진흥왕 시기 때 등장하는 내용. 3번은 내신저평 등의 6명의 좌평을 건드렸다. 백제, 언제 나오냐? 고이왕이라는 왕 때 요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자, 욕살, 처려근지, 요거는 고구려의 지방관리 직책 이름이에요. 예. 고조선 지방관리 직책 이름까지는 모르겠지만 왕 아래에 아까 봤잖아요. 상, 대부, 장군 이런 관직이 있다라는 걸 봤잖아.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아. 뒤에서 배우겠다. 자, 답을 고르는 데는 조금 생소한 것들이 섞여 있긴 하나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 자, 여기서도 나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검색했을까? 보니까요.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나머지 모르겠는데 남쪽은 고구려다. 그러면은 이 국가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국가는 뭘까?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기도 했을 텐데요. 자, 2번에 형벌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데 이거 고조선 8조법 아니니까 아니야. 그 집안 사람은 정몰하여 노비로 산다. 즉 가족까지도 처벌하네. 그러면 요거는 고조선의 8조법이 아니에요. 풍습에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소를 잡아서 발굽을 보아서 점을 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하는 말하는 국가의 이름은 뭘까요? 고구려가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죠. 부여. 여러분 앞서 봤던 지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여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부여의 형벌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또 이것도 있었어요. 일책 12법 12배를 변상한다 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어디에서요? 부여에서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소를 잡는다. 우제점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를 잡아서 발굽을 보고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 자, 부여였습니다. 그러면 부여와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소도, 천군, 제사장 천군이 될 수 있는 소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재정일치가 아니라 뭡니까? 재정분리. 어느 국가 얘기죠? 지금 삼한이네요. 삼한의 재정분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풍습으로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어린 며느리를 들여서 키워주고 매매혼으로 완성하는 앞서도 봤었는데 옥저의 혼인 풍습입니다. 3번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책화는 부족 간의 경계를 뚜렷이하면서 침범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앞서도 봤었어요. 요거는 동예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4번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요 가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죠. 부여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법금 8조를 만들었다. 요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죠. 왜? 앞서는 뭐였어요? 8조법이 아니라고요. 이거 형벌에 부여에서 나오는 형벌의 규정 얘기다. 예, 그래서 고조선의 8조법이랑 헷갈리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5번은 고조선이고요. 부여의 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사람을 죽인다는 사형에 처한다까지만 있지 가족까지 처벌 얘기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처벌하는 게 부여의 형벌인데요. 고조선의 8조법이랑 요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6번입니다. 이번에는 당황하지 마세요. 가와 나 두 국가가 있습니다. 자, 둘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는 왕이 있고 상가대로 패자 고추가 요런 부족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 조의, 선인, 예, 이런 관직도 있나 봐요. 결정적으로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국중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요, 바로 고구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왜? 고구려는 부족장 상가고추가 그리고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10월 달에 개최하고요. 국동대열이라는 신성한 공간이 존재했었다라는 내용들을 봤잖아.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서 지금 다 구분하는 거예요. 나에 보니까요. 산천을 중요시한다.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다.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다. 그러니까 침범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해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무천이라고 한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요거 책화죠. 침범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것. 그리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다 어느 국가지요? 동해의 모습. 가는 고구려, 나는 동해. 예, 보면 됩니다. 가는 고구려예요. 자, 1번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철 수출. 삼한 변한 지방에서 철을 수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변환을 이었었던 가야가 철의 왕국으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이번에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가서 서옥이라는 별채에 머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을 열심히 여자 집에서 도와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여자 집에서 남자를 부려먹었다라고 하면은 딸을 내어주는 것이요. 자, 이 서옥제는요, 일종의 대릴사회제로서 고구려에서 존재했었던 혼인 풍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고구려와 관련한 내용 맞죠? 2번이 정답이구나. 3번. 자, 나의 연해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다. 연나라 공격을 받아서 고조선이 중심지가 이동했었던 위만이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고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나라와 대립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그 내용이죠. 4번에 가들이 별조 사출도를 다스렸다.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어요. 부여죠. 마가후가 저가후가. 5번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신라의 골품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나올 겁니다. 신라.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으로 정답 찍을 수 있겠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초기 국가들의 모습을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7번입니다. 자, 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가 있고요. 나가 있습니다.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치는 삼로라는 군장 다스였다. 그리고 소금 해산물 풍부하고요. 사회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목곽에 안치하였다. 예, 옥저의 모습이네.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 삼로는 옥조에 존재했었던 군장의 이름, 칭호이기도 하지요. 옥저는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나중에 뼈가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취해서 나무 상자에 넣고 장례를 치른다 라고도 알려져 있죠. 나에 보니까 신지읍차의 지배자가 있었다. 철을 생산한다는 얘기 앞서 봤었는데요. 자, 벼농사가 활발하다라는 것은 농사짓기에 유리한 한반도 남부 쪽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낸다. 제천 행사 2번이네요. 다 뭐와 관련한 내용이죠? 사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만의 이러한 포인트들 복습해 보시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옥저 얘기인데요. 1번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자, 영고는 부여의 12월에 행해진 제천 행사이죠. 제천 행사 아까 정리했어요. 부여는 영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옥저는 제천 행사 기록이 없습니다. 2번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법금 8조를 만들었다. 계속 봤네요. 고조선. 3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이런 별개의
그 지역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삼한의 내용이지요. 자, 나의 삼한. 예, 맞네요. 매칭이네요. 4번, 제가 회의의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로 발전하는 제가회의. 자, 5번에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했다. 일책 12법. 요거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등장하는 공통의 형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가는 옥저고 2번에 나는 사만이네요. 그래서 틀리고 3번이 정답이다라는 사실. 자, 국가별로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에 보니 앞에 뭐 부여 얘기 나오고요. 밑에 사만 얘기 나오는데요. 이 두 개 아니겠죠? 가는 특산물에 주목하시면 돼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짧은 활, 그 다음에 작은 말,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 이런 것들. 자, 이런 특산물을 바탕으로 유명했었던 국가는 동해입니다. 동해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1번, 신지읍차의 지배자가 있었다. 동해는 읍군과 삼로, 요게 동해의 군장이지요. 1번은 삼안에서 나오는 군장의 칭호입니다. 2번에 민며느리제도, 요것도 지금 한 두세 번 했어요. 옥저에서 등장하는 혼인풍습이다. 3번에 10월의 무천, 제천 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무천이다. 그러면 3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4번에 사출도 이제 슬슬 질린다. 부여. 5번에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에서 나오는 내용. 자, 그래서 3번으로 답을 고르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8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